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137회 1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8년간 함께했던 전지현과 모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파 측에 따르면요, 앞으로 아이린, 이현희, 차수민 등을 모델로 기용해서 광고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인데요. 전지현은 2013년부터 네파의 광고 모델을 시작해서 네파의 성장을 뒷받침했는데, 세련된 이미지의 전지현이 모델로 나서면서부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성공을 했다는 평가가 있었죠. 업계에서는 드라마 지리산 PPL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파 측은 PPL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는 해가 있으면 뜨는 해가 있는 법이죠. 네. 손대면 터진다는 전지현 효과도 점으로 가나 봅니다. 네. 어떤 해가 떠오를지는 패션쇼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137 1부고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멤버들 다 자리를 해주셨고, 예, 오미크론의 확산이 심상치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황하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저 이번 주에는 기분 좋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좋아. 준비를 해오죠. 숙제를 해오잖아요. 숙제가요? 너무 좋아. 뭡니까? 제가 올해 팬톤 컬러가 뭐게요? 아시는 분? 베리페리. 오! 오. 베리페리가 이제 약간 청보라색 느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엠보라. 작년에는 얼티밋 그레이랑 일루미네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엷은 그레이랑 약간 따뜻한 레몬색? 그래서 약간 코로나에 이겨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뭔가 메타버스? 막 이런 가상세계가 이제 우리 물리적 세계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컬러링 기존북에 없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보라색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왠지 베리페리 계열의 많은 옷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습니다. 좋아했다는. 예, 베리페리의 이 아이템을 아직 구입하진 않고. 네, 아직은. 네. 근데 그러니까 한번 많이 보자고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숙제 잘해서 너무 기분인데. 출발이 너무 좋다. 좋아요. 네, 예쁨 받으려고. 좋습니다. 우리 대관 형님도 숙제 잘하거든요. 워낙 이 학급파라. 기대됩니다. 예.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네, 그냥 치과 다녀와가지고 그 치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 끝났어요. 이번 주 끝났어요. 이번 주 오늘 아예 완결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은 다 완결됐고, 음. 다만 이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그랬더라고요. 충치가 잘 생기는 나이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나이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3개월마다 와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씩 떼들 것 같은. 돈이 많이 드는구나. 그렇죠. 이번에 치과 가면 또 한 70만 원 깨졌으니까요. 사람들 이빨이 몇 개인지 알아요? 28개. 예, 27개 곱하기 돈 관리 잘 하십시오. 맞아요. 양치를 잘 하시면 돈 관리 잘 하시는 겁니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치과, 이 치아의 문제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돈이 맞습니다. 굳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복 중에 가장 또 만족도가 높은 게 치아 아니겠습니까?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형이 벌써 이제 이 치아를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 그거 오늘 그 치과에서 거울을 보는데 내가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갑자기 눈 밑에 다크서클 난 눈물 닦는 줄 알았어.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긴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보는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그래도 옆에 계시는 분 보면서 위안을 좀 삼으세요. B급 인생 나오셨습니다.
박민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도 좀 저녁에 집에서 반주를 좀 하시나 봐요. 그럼요. 왜 물어봐요? 아니 오늘 유독 좀 이 볼살이 좀 찌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아니 배도 많이 나왔어요. 지난주보다. 아니 뭔 특종이라고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니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뿐이야. 아니 근데 작년 가을쯤에 네. 확 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슬림한 이런 시기가 좀 있었는데 아니 생각하기 다름이에요. 다 사람 변한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 몸무게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또 패션의 힘이라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와드지 펀딩 그 팬츠 페니페이퍼라는 브랜드로 와드지 펀딩 팬츠 지금 준비했는데 1차 샘플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그 피팅해서 잡고 2차 샘플 들어갈 거예요. 아 브랜드명이 페니페이퍼입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디자이너가 오면 소설이? 소설이 씨가 우리 나왔던 소설 아 그렇게 또 콜라보를 했습니까? 디자인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설이 그 디자이너님이 다 쓴 거야? 뭘? 아니 뭐 펀딩 받으려면 그것도 뭐 와드지 펀딩은? 절대 그렇지 디자인만. 음. 디자인하고 그 컨셉 잡는 거는 디자이너가 하는 거고. 그럼 그 팬츠는 타깃층이 어떻게 돼요? 넌에이지입니다. 여행 갈 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트랙 팬츠야.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입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 이 컨셉은 그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입는. 파자마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파자마 재질의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능성 그 기능성이에요?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행할 때 아웃도어 스타일은 아니고 네. 조금 추리닝 스타일인데 그 여행할 때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워킹할 때 그런 코로나와 이 오미크론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원래는 이맘때쯤 종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획을 연초부터 했는데 예. 조금 길어지는데 어쨌든 국내 여행이나 워킹, 트레킹 할 때 그걸 입고 아주 좋은 가격대가 가격대는 지금 아직 최종 픽스된 건 아닌데 네. 대략 69,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정도 2월 되면 구입해보는 걸로. 그런 거 이게 9,900원 이거를 떨어지면. 노려본다. 저도 이제 직접 제작은 처음이니까 69,000원이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원가 수준이라는 거. 아 진짜? 원가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산량에 따라 가격은 조금 더 달라지는데 많지가 않으니까. 기존 비용은 똑같은데 생산량을 완판했을 때에 대한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디자인 비용,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이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생산 비용은 어쨌든 뭐 소재 비용하고 이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죠. 소재를 좋은 거 썼다고 합시다. 소재는 굉장히 좋은 거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급으로. 네, 맞아요. 제품에. 한 개는 확보했습니다. 펀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하려고? 우리 집에 남자가 저밖에 아니 여성용, 남성용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사이즈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패션 브리핑을 이슈를 알아보는 패션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패션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 패션 시장 동향인데요. 패션 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좀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차질 등으로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건데요. 실제로 지난 2월 1일부터 6일까지 패션 시장 매출 신장률을 보면 아웃도어의 경우에 노스페이스가 67% 신장했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60%, 블랙 야크는 71%, K2 18%, 네파 23%, 코오롱 스포츠 54%, 아이더 61%, 컬럼비아 81%, 릴레 71% 등으로 성장했고 이 기간 조사 대상 브랜드의 매출 신장률은 53%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여성복은 크로코다일 레이디가 마이너스 10%, 올리비아 로렌 마이너스 13%, 쉬즈미스 39%, 지센 마이너스 3%, 리스트 44%, 베스트밸리 20%, C 43%, 샤트렌 마이너스 18% 등 여성복 시장은 브랜드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복도 웰메이드는 32% 신장한 반면에 올포유는 마이너스 12%, PAT는 마이너스 17% 등으로 집계돼 편차를 보였습니다. 골프웨어는 상승세였는데 JDX 멀티스포츠는 25%, 파리게이츠 7%, 와이드앵글 4%, 까스텔바작 마이너스 21%, 팬텀 15%, 핑 29% 등으로 조사됐고 아동복은 전반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일부 브랜드가 부진했는데 뉴발란스 키즈가 15%, MLB 키즈 36%, 칸골 키즈 87%, 플레이 키즈 프로 20%, 블랙 야크 키즈 30%, 닥스 키즈 15%, 노스페이스 키즈 보합, 네파 키즈는 마이너스 5%, 티파니 키즈 마이너스 13%, 헤지스 키즈 51%, 휠라 키즈 마이너스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2월 첫째 주 브랜드 매출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네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설 연휴가 기간이나 연휴가 끼면 쇼핑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업일수 문을 닫는데도 꽤 많고 당일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영업일수가 하루 정도 차이 나면 일주일이나 이런 데 매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런 거를 불구하고도 어쨌든 작년에는 영업일수가 다였을 테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신장률이 있는 거 보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나 올해 소비 심리 상태가 괜찮거나 해석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그 짚어주신 대로 두 가지 요인이 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2월부터 3월까지는 좀 분위기가 어때 보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심리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확산자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뭐 담당자들이나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감기처럼 오미크론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확진자 수는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위중증자나 사망자들이 확 줄어드는 거 보면 이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 맞아요. 벗기로 하는데도 나타나고 그랬으니까. 자율로 맡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되지는 않은 것 같고. 오미크론 확진돼도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택치료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재택치료 늘리고 이 자가치료하면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죠? 집에 있는 거. 자가격리. 네. 나이를 먹었더니 진짜 자가격리도 조금 더 줄어들 전망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감기처럼 감기도 약 먹으면 7일, 안 먹으면 일주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 네. 약 먹으면 7일, 약 먹으면 일주일. 그 얘기 처음 들어봅니까? 죄송해요. 감기는 약 먹으면 7일이고 안 먹으면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먹어도 안 먹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0조 원에 육박하며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패션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자 패션 전문 플랫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며 카카오,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전문몰을 인수하며 패션 플랫폼 시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션 플랫폼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플랫폼들이 거래액을 늘리면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입점 브랜드나 링크를 확대하며 실제 영업이익이나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주요 패션 플랫폼의 거래액을 보면 무신사의 경우 인수한 스타일쉐어와 29cm 등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에 달했고 카카오에 인수된 지그재그는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에이블리도 지난해 거래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매출을 보면 무신사는 대략 7천억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지그재그는 1,000억 원, 에이블리는 700에서 8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패션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거래액과 매출의 차이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신사는 입점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인데 수수료는 브랜드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은 30에서 40%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그재그와 에이블리는 입점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 쇼핑몰의 링크를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이어서 쇼핑몰 내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입점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 대해서 대한 소식인데 이 지금 황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신사나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경우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한데 묶어서 이렇게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패션 플랫폼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넣기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와야 할 거는 거래액만 보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제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요즘에 나오는 보도자료는 전부 다 거래액 중심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독점 체제에서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에 비해서 뭐 한 2배 가까이 비싼 수수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순이익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구조 자체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독점 구조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높게 받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데 다른 데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일부 그 플랫폼 웹 아웃링크 방식의 플랫폼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다 긁어다가 그냥 해놓고 회원 가입 늘리는 거를 비즈니스의 첫 뭐 이런 시작으로 삼았어요.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무조건 갖다 놓고 회원에 의한 매출이 좀 돌아가니까 그때 이제 그쪽에 입점제라든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들도 알기 때문에 무신사처럼 입점 방식으로 지금 굉장히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득이 되는 게 그렇지. 없으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더 높게 해주고 얘네들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요거는 이제 좀 B급 인생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에 나오는 이런 이제 거래액만 보고 아, 이 회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지 마시라라는 걸 집어주시는 겁니다. 더 큰 거는 이들이 이제 스타트업들이고 플랫폼들이니까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수익이나 이 창출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용 비즈니스가 아닌가라는 의혹도 아주 잘 짚으셨어요. 살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짚고 싶습니다. 살 수 있다. 네. 거의 지금 산 분위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은 주요 패션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배당금을 책정하며 주주와 주가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상장사들이 속속 지난해 매출을 공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공시와 함께 고액 현금 배당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8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섬, 더 네이처 홀딩스 등은 실적과 함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 1조 4,5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9.5% 신장했고 영업이익은 919억 원, 172%, 당기순이익은 833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한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한섬은 지난해 1조 3,87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1,52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9% 신장했고 당기순이익도 1,109억 원으로 30%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한섬은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도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3,711억 원,
영업이익은 23% 늘어난 681억 원, 당기순이익은 5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지난 4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한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네, 패션 기업들의 이 배당금 책정 소식인데 우리 그 한별리 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식 무식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주식을 네. 지금 하신 지가 꽤 되니까 하긴 하고 있지만 이 그러니까 패션 기업들이 왜 이례적으로 네. 이 배당금을 책정해서 지금 뭐 주기로 했는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떠넘기. 요들 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요. 패션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이전 기업 그거를 다들 넘어섰어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는 굉장히 다 빠졌거든요.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니까 주가 방어하고 주주 보호 뭐 이런 명목을 통해서 현금 배당을 결정한 게 아닌가. 그것도 주당 1,5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당 1,500원? 어디가? 순수하게 있다잖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한산도 마찬가지고. 한산도 600원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주식이 너무 지금 빠지다 보니까 사실 해외 주식으로 갈아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국내 주식이 좀 형편없으니까 패션 기업들 중에서 상장사 기업들이 이런 행태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태근 형님은 패션 쪽 상장 주식은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다 털었죠. 다 털었습니까? 네, 다 털었죠. 다 털고 게임하고 바이오주 샀는데 둘 다 망했죠. 아이고. 저는 패션을 왜 다 터셨어요? 패션이요? 그때 왜 털었? 패션은 크게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크게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근데 이런 지금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배당 받잖아요. 더 네이처홀딩스 자랑 타임. 자랑 타임. 얼마 받는데요? 한 주당 200원 받는데 얼마 받는데?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몇 주 안 갖고 있어서. 요거는 뭐 소소한 질문입니다만 몇 주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주도 받아도 한 주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한 주 받으면 200원 나오는 거죠. 200원이 입금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도 데상트 코리아 대표가 독립을 선언했다는 뉴스입니다. 김은도 대표는 지난 7일 경영회의를 통해 임직원에게 사의를 전달하고 데상트를 떠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직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노노재팬 운동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주변인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일본과의 무역 갈등으로 불거진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일본과의 갈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은도 대표는 향후 개인 사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특기인 패션이나 스포츠 브랜드 런칭일 것으로 주변인들은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은도 대표는 3월 말일부로 퇴임하며 신임 데상트 코리아 대표이사에는 손승헌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예, 김훈도 데상트 코리아 대표 사임 소식이었는데 우리 B급 인생은 좀 개인적 친분이 있으십니까? 네. 아주 친하죠. 친했죠. 했죠. 과거형이네요. 예전에는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나서 자주 술자리도 하고 그랬는데 대표이사 취임하고 뭐 하늘의 별처럼 보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황하나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 내용처럼 노노재팬으로 좀 많이 힘들었나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이거 참 원래 1차 기사에는 그 내용도 들어갔는데 하도 업체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그 문장을 빼달라고 해서 뺀 문장이 뭐냐면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한일 상태가 이 일본 브랜드에 대한 이게 적대감이 당분간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방법을 나름대로 찾았던 게 주식시장 상장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 IPO도 안 되고 하면서 만약에 이제 한국 주식시장 상장이 되면 한국 주주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 일본색이 좀 옅어지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마저 무산돼서 그럼 무산된 솔직히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 완전했던 거죠. 왜 그죠? 당연히 그런 거지 이쪽에서. 네, 약간 이 그것 때문에 100% 물어봤어요. 네. 100% 일본 지분인데. 지분인데 네. 갑자기 한국한테 뺏기려니까. 그거는 뭐 솔직히 이제 힘든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 김은도 대표가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 데상트 코리아 내부적으로 지금 멘붕이었어요. 이게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냥 전격적인 발표였어요. 아, 좀 예상 흘리지 못했구나. 않았구나. 네, 그래서 주변인들 몇 사람은 알고 있었겠지만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모르다가 갑자기 경영에 발표를 해버리니까 멘붕 상태지 말했어요. 깜짝 발표. 3월 말까지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주변인에 의해서 자기 심경에 대한 2차 특종을 하나 던졌는데 갑자기 엠바고를 걸어서 제가 못 냈어요. 아무튼 뭐 이제 데상트 코리아 대표직이 한 달 조금 더 남으신 것 같은데 이런 그간의 고충들은 패션쇼에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 괜찮을 것 같아. 환영합니다. CJ 온스타일이 이탈리아 명품 패딩 브랜드 콜마르의 한국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뉴스입니다. 콜마르는 1923년 탄생한 100년 전통의 하이엔드 패딩 전문 브랜드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키 선수들의 의상과 장비를 제작하며 스키의 역사와 함께 브랜드 헤리티지를 구축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콜마르의 경량 패딩뿐만 아니라 라이프웨어, 스키웨어 등을 직수입해 공식 유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사 앱들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을 확대해 럭셔리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하이엔드급 골프 패션 시장을 겨냥해 콜마르 골프를 상반기중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CJ 온스타일이 이태리 명품 브랜드 콜마르를 명품까지는 여기 명품이라고 적혀 여기 있는데 있어. 한국 총판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이제 기존까지는 콜마라고 불렀는데 콜마로 쓸까 콜마루로 쓸까 콜마는 한국 콜마가 있어서 한국 콜마가 너무 유명해서 그 화장품 쪽. CJ 쪽에서 콜마르라고 썼기 때문에 콜마루를 한 거고 그러니까 물론 뭐 독일 발음으로 하면 콜마르가 맞고 그냥 일반 영어식 발음하면 콜마인데 그냥 어쨌든 이 직전까지는 동일 방식의 계열사 DI 프로라고 거기서 전개했어요. 그리고 갤러리아랑 매장 몇 개 있고 근데 계약 기간 종료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CJ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번에 재계약을 안 했던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갖고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입니까? 그러니까 패션을 좀 아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는 꽤 인지도가 있죠. 그 우리 이게 패딩 브랜드 중에 아시는 브랜드 몇 개가 있어요? 패딩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 프리미엄 캐나다 캐나다 몽클레어. 몽클레어도 있고. 그 지난번에도 에르노 그 정도 급입니까? 그 정도 급이에요. 그들 사이에서. 근데 아무래도 좀 제품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면서. 네.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네. 아니 그 급이에요. 근데 여기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네. 그렇대요. 알겠습니다. 콜마르 골프 여기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습니다. 라이선스를 안 주는데 이거는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조건을 좋게 받은 것도 같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CJ 온스타일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